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한국에서 각종 기행을 일삼아 논란이 된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출국을 위해 경찰의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니 소말리가 밝혔던 출국 예정일은 오늘인데 숙소에서는 퇴실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의 한 고깃집에서 40명 단체 예약을 한 군청 공무원들에게 노쇼를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군청 측에선 외주업체에 맡긴 거라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는 주장입니다. 온라인에서 김치 등을 팔았던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판매자는 배추 수급 문제로 배송 지연을 얘기하며 김치를 보내주지 않았는데 피해자만 수백 명에 달한다는 주장입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은 없는데요. 전해드릴 말씀이 많아가지고요. 빨리빨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함께 부른 아파트. 자, 공개 열흘 만에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8위. 종전 K-팝 여가수 기록 싹 다 갈아치웠습니다. 로제, 어머 이거 미쳤어. 내 꿈이 이루어졌어요 했고요. 브루노 마스도 로제야 너무 기쁘다 했대요. 자, 하지만 가장 눈길 가는 반응 바로 원로 가수 윤수일 씨.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내 노래 아파트를 재건축해준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인터뷰를 했답니다. 자, 실제 윤수일 씨의 아파트도 지금 차트 역주행 중이라죠.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립니다. 예, 백다혜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교수 박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영상 보여주시죠. 자, 미국의 시골인 세인트루이스 살아요. 6살 조이도 로제 아파트에 저렇게 푹 빠졌습니다 하신 엘리 맥카프님. 자, 제주 서귀포 마트 주차장입니다. 삼각별 차면 주차면 2개 물어도 된다고 하나요? 하신 허문성님. 자, 그리고 진주성 촉성루입니다. 앉지 말라고 저렇게 써 있는데도 거기 기어이 앉아가지고 커피까지 마시고 있어가지고 그냥 하신 이광열님. 자, KTX 타고 서울 가는데 간이 의자에 저러고 있습니다. 너 족 내려 하신 허현경님. 자, 지난 주말 사천 에어쇼에서 어린아이들한테 경찰차를 짭새차라고 가르치는 어른 보호자 정신 차리세요 하신 강상철님. 자, 우리 며느리 장혜인이 내일 제왕절개로 출산합니다. 잘 이겨내라고 해주세요 하신 하문주님. 자, 안산 초당초 4학년 허지빈양, 손소연님, 홍경표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싸 사바 뉴스 치러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제시팬 폭행 목격자 등장. 자, 가수 제시의 2차 사과문까지 나왔고, 하지만 가해자 신원이 특정됐다는 경찰 발표는 아직도 감감무소식이고, 그런데 어제 뜬금없이 우리 제시 아무 잘못 없어요 하는 현장 동료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자, 본인도 사과문을 2번이나 냈는데 잘못이 없다니. 네, 이 글을 올린 사람은 나이지리아계 미국 가수 헨리입니다. CCTV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헨리에 따르면 그날 많은 팬들이 제시를 알아보고 사진을 요청을 했었는데 제시도 처음에는 좀 친절하게 응대를 하다가 나중에는 지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때 피해자가 나타났고 제시가 피곤하다고 거절했는데도 왜요? 라고 반복적으로 물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해자가 갑자기 팬을 때렸고 제시가 열심히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다면서 어떻게 막을 수 있었겠냐고 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는 거절을 했을 때 죄송하다면서 돌아가려고 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시가 있는 술집으로 경찰이랑 피해자가 왔었나 봐요. 피해자가 가해자는 여기에 없다고 얘기를 해서 떠났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사건 반장이 이걸 세상에 알린 지가 지금 3주가 됐는데 어디서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제시는 잘못이 없다. 자, 그리고 군데군데 또 피해자의 주장과도 어긋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시기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늦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그만큼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고요. 믿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좀 의심이 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가해자가 누군지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뒤늦게 와가지고 지금 피해가 제대로 된 게 아니다. 제시 잘못 없다. 맥락에 맞지 않다고 봐야 되고 뭐 그러려면 그때 당시에 바로 얘기를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3주가 지난 이후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피해자 역시
경찰 수사 결과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핸드폰 만져보자는데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왜 자꾸 저 핸드폰을 만지시니까 그러시는 처음 봤어요. 너희 들라고 처음 봤어. 그래서 한번 호기심에 한번 보자는 거야. 10초만 5초만 만져보자. 핸드폰을 5초만 만져보자 하는데 시켜잖아. 그래 안 그래 이 몇 살이었어. 내 한번 지켜. 이 병을 가야 그래 인간이 안 됐어. 없어. 어린아이를 안 해. 이제 그만해. 정신 좀 차리겠지. 자, 공공장소에서 다짜고짜 쌍욕을 날리면서 어른 대접은 또 받고 싶으시다. 네, 제보자는 어제 저녁에 부산에서 서울로 향하는 KTX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너편에 앉은 노인이 여성 승무원한테 좀 성희롱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요. 그래서 제보자가 남성 승무원한테 이 승무원을 보호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다른 승객들도 이 노인을 주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가 테이블 위에 보조 배터리를 올려놨는데 노인이 그게 뭐냐면서 갑자기 덥석 집어서 간 거예요. 어이구야. 이 노인과 제보자 사이에 앉아있던 다른 남성 승객이 대신 화를 내주고 이 보조 배터리를 뺏어서 이 제보자한테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 승객이 내리고 나서 이번에는 제보자의 휴대전화를 만져보고 싶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 제보자는 노인을 자극할까 봐 싫다는 의사 표현 외에는 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신 것처럼 노인이 지팡이로 폭행을 시도하면서 좀 수위 높은 욕설까지 뱉었다고 하고요. 제보자의 신고 요청으로 이 같은 객실 승객들이 민원도 넣어주고 경찰에 신고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리 조치가 됐고 이 나중에 이 노인은 경찰에 인계가 됐다고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이 이쯤 되면 과학 아닙니까? 이 잠재돼 있던 폭력성이 꼭 여성들 앞에서만 이렇게 발현된다니까요, 이게. 그러기나 말입니다. 저 노인의 말에 따르면 휴대폰 처음 봐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 주변에 아마 휴대폰 들고 있는 남성들도 부지기수였을 겁니다. 요즘 저 기차 같은 데 타면 다들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꼭 왜 젊은 여성에게만 그랬을까요? 저 노인의 행동은 당연히 짐작하시겠지만 감정적으로 어떤 모욕을 주는 모욕죄에 해당하고요. 지팡이를 휘두르려고 했던 것도 특수 협박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요. 제보자는 또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다고 하고 경찰도 그 상황을 파악을 할 거고 이게 뭐 제보자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만족스러울 만큼의 처벌이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 노인 입장에서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만큼 가볍게 끝나진 않을 겁니다. 벌금이 나오더라도 상당한 액수가 나올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카페 화분 순환 시대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자전거 탄 남성 등장. 멈추더니 발로 퍽! 아유, 재밌나. 나 잡아봐라 하면서 쭉 갑니다. 자, 뒤돌아봐요. 그런데 이번엔 한 여성이 또 발로 쿡! 한 번 더 쿡! 안 밀려. 어머, 너 나 무시해? 너 왜 안 넘어가? 한번 해보자는 거야? 자, 애꿎은 화분을 한참 째려보더니 아예 발을 올려놓고 몸을 비틀 그랬더니 불꽃 슛! 예, 결국 그걸 쓰러뜨리고 가버립니다. 자, 이번에도 같은 곳. 이번엔 할머니 손에 든 종이를 저렇게 들고 있어요. 아이고, 비가 오려나? 왜 이렇게 쑤셔? 하면서 막 계속 딴짓을 하고 있죠. 자, 지금 바로 그때 행인이 지나가니까 딴짓, 바로 턴하더니 종이로 뭔가 밑장을 빼려는 듯한 자, 뭘 빼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정체는 작은 화분을 아이고, 곱다. 내 방에 놔야지. 아니, 무슨 발길질 맛집인가요? 왜 저렇게 화분을 발로 차? 자, 대구 광역시에 있는 그 떡집하고 카페를 운영하는 이 사장님이 제보를 한 건데 가게 앞에 이제 화분을 몇 개를 뒀습니다. 저기 이면도로기 때문에 주차 공간하고 이런 것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화분을 두면 사실 주차하기가 좀 어렵겠죠. 이거 구청의 허락을 받고 지금 한 상황인데 이 문제가 좀 생겨요. 두 번이나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화분을 차는 사람이 두 번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누가 봐도 구별이 가요. 저게 어떻게 길에 버려진 쓰레기통입니까? 쓰레기통이라도 저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구별 가요. 괜히 자전거 타다가 멈춰가지고 차고 가요. 기가 뭔데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물건이 재물인 게 보이고 아마 가게 주인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 사람은 뭐 소리 채가지고 잘 찾지도 못하는 게 계속 하는 모습이 반복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할머니가 작은 화분을 또 가져가는 모습, 천에 차가지고 절도하는 사건.
손괴 2개, 절도 하나입니다. 이 다 범죄가 사실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저거는 국화꽃 좋은 건데 아마 몰래 가져간 것 같아요. 아마 범죄를 의식하고 이 사람은 가져간 거고요. 앞에 2 사람은 술에 취했든 어쨌든 간에 손괴죄 같은 그런 범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신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래도 이 동네 장사다 보니까 사장님이 쭉 참으셨대. 자, 그런데 며칠 전에 쾅 폭발하셨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26일 날 아까 보신 바와 같이 한 여성이 가게 앞을 지나가면서 난데없이 화분을 이제 걷어차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이제 저희가 봤을 때도 아마 좀 술에 취한 것 같이 보이는데 뭐 한 번 차서 만약에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갈 것이지 끝까지 마지막 온몸에 힘을 실어서 이제 넘어뜨렸는데요. 결국 이 화분 한 개가 완전히 부서졌고 아이고. 이 분갈이 하는 것도 일이고 또 화분을 제작하려면 한 12만 원 정도 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 이 제보하신 이분 같은 경우는 자신의 그 차량도 다른 곳에서 돈을 내고 주차를 할 정도로 이 화분 관리하는데 정말 진심인데 누군가 이렇게 함부로 파손하거나 훔쳐가는 게 상당히 화가 난다. 저분이 상당히 그동안 많이 참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 신고까지 해야 되냐라고 이제 고민 중인데 빨리 저걸 보고 와서 사과를 했으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과할 사람은 저렇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불 지르고 횡설수설입니다.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차 앞에 잠시 서 있는 남성 골목 안으로 들어가죠. 잠시 후에 뭐가 번쩍 불길 확 뜨거 하면서 막 몸에 불이 붙은 남성이 튀어나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때 앞에 서서 그걸 많이 지켜보더니 다시 저쪽으로 들어가서 휘발유통을 들고 나오더니 자, 앞에 그 통을 내려놓고는 다시 자, 저거 휘발유통을 어떻게 할까요? 발로 펑! 그러자 다시 펑! 화르르르르르 불길이 더 크게 번집니다. 결국 그 불길이 차에까지 번졌고요. 자, 바로 그때 등장한 히어로, 저 하얀색 옷. 자, 불을 보더니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더니 다시 또 등장을 할 텐데 무언가를 들고 불 쪽으로 뛰어가더니 그러고는 바로 그렇습니다. 화재 진압 완료. 자, 양 변호사님, 방화 사건인가요? 네, 방화 사건이 맞습니다. 저 사건 어젯밤 9시 30분경에 경기도 안양시 한 다세대 주택에서 벌어진 사건인 거고요. 이 제보를 주신 분은 저 근처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계신 분, 그리고 화면 속에 등장하는 불을 끄신 영웅분은 이 제보자의 남편분이라고 합니다. 두 분이 같이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저게 화재가 난 걸 보고 진압을 하셨다라고 하고요. 제보자에 따르면 저 사건을 일으킨 범인이 저 집에 그 근처에서 살았던 중국 국적 외국인인데 전 집주인, 그러니까 임대인이죠. 임대인하고 다툼이 있어서 그 차량에 불을 지른 겁니다. 무슨 다툼이냐면 갑자기 내일 이사 가겠다고 보증금 돌려달라는 식으로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제보자의 설명입니다만은 그럼 뭐 목돈이 갑자기 나오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돈 가지고 다투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렇게 불을 질렀다라고 하고요. 더 황당한 건 그거는 이제 전 임대인 때문에 그 갈등이 생긴 건데 네.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까지도 불을 질렀다라고 합니다. 다행히 이제 집에 계신 분들에 대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오 교수님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사실 저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일단 먼저 문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하는 어떤 그 방법의 일환으로서 불을 지르는 것을 상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위험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현재 살던 집에도 이사를 오자마자 바로 또 이사 가겠다고 보증금을 달라 그러니까 그 당연히 어떤 갈등이 발생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경찰에 의해서 수배를 당하고 있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 방화를 하고 난 이후에 현장을 이탈했는데 결국 이제 경찰이 추적해서 다행히 당일 오후 11시 반에 긴급 체포가 됐는데 본인이 뭐 방화 혐의를 인정했지만 나 술 먹었어요. 이런 아주 상투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 사람이 지금 이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라고 하니까 네. 빨리 사법 처리를 해서 추방 조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대학 동창끼리 골프 여행.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오늘 오후에 카톡으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대학 동창들과 너무 친해진 아내 때문에 고민인 50대 남성입니다. 저희 부부는 직장에서 만났고 동갑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작년에 대학교 졸업 30주년 동창회에 갔고 다른 학과 졸업생들도 같이 만났습니다. 이날을 계기로 지역별 모임부터 시작해서 독서, 달리기 등 취미 모임까지 생겼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아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모임들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만나는데 취미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진탕 취해서 집에 들어옵니다. 또 원래는 안 그러던 사람이 집에서 내내 휴대전화를 붙잡고 동창들과 카톡을 하고 전화하기 바쁜데요. 이런 행동이 1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아내는 절대 아니라고 하지만 매주 얼굴을 보고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 보면 없던 감정도 생길까 봐 저는 걱정이 되거든요. 괜한 걱정도 아닌 게 실제로 모임에서 불륜 관계가 생기는 바람에 상간자 소송까지 이어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불편하고 불만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아내가 이번 겨울에 동창들이랑 같이 동남아로 3박 5일 골프 여행을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남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내는 모두 순수한 친구들이라고 정말 떳떳하다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동창과 떠나는 해외여행을 저는 절대 허락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요?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7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내입니다. 어머머머 별꼴이야 진짜. 당신 이거 의심이니 아니면 질투니? 나 요즘 대학 친구들 만나는 재미로 살아. 우리 나이에 새 친구 사귀는 게 쉬운 줄 알아? 그동안 지훈이 녀석 뒷바라지 하느라고 나 인간 백다해 아니고 지훈이 엄마로만 살다가 이제 숨 좀 돌린다. 자주 사반대 90학번. 당신네 학교랑은 끈끈함이 달라요. 아이고 동그라미. 박 변호사님 간만에 또 좋습니다. 다음 사연자 남편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이것 보세요, 백 여사님. 의심도 아니고요. 질투는 더더욱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좀 보자고. 당신 지금 한 걸 봐봐. 지금 세상에 매주 이틀씩 새벽까지 술 퍼먹고 집에 와가지고 남편은 나 몰라라. 맨날 카톡이나 하면서 막 킬킬 웃고. 나도 참다 얘기하는 거야. 남자 동창인데 뭐 동남아 골프 여행? 가기만 해봐 아주 그냥 확 X. 자, 오 교수님부터 달려볼게요. 지금 이 아내, 남편 전부 다 50대라고 하시는데 아내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재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좀 심심하시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남편이라고 하는 분이 1년 이상 참았다라고 하면은 이 거의 속이 썩었을 거로 제가 봅니다. 진짜. 그래서 이 남편이 만약에 같이 여자 동창들하고 3박 5일 골프 여행 가고 밤에 전화하고 또 술 마시고 늦게 오고 이렇게 하더라도 본인이 아무런 어떤 그 감정의 동요가 없다면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정신 제대로 차리지 않으시면 가정이 깨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양 변호사님, 저도 그 1년 동안 참았다에 좀 눈길이 가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제 갑자기 여행을 간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제 평생을 살아오면서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도 일주일에 2번씩 술 마시는 친구는 10대 때, 20대 때 뭐 이렇게 아주 가까운 정말 친한 하숙집 친구들 이런 친구들 말고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누가 봐도 좀 과해 보여요. 그런 믿음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행까지 간다고 하니까 남편 입장에서 반대할 수밖에 없죠. 자, 백다희 아나운서도요. 저도 굳이 이렇게 여행을 가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만 나 떳떳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라면 이렇게 신랑이 좀 신경 쓰여 하면은 휴대폰을 보여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라면은 한번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좀 증거를 달라고, 확신을 달라고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렸던. 예, 뭐 지금 사실은 매일 아니면 하루 일주일에 2번 술 먹는다. 1년간 전화만 한다. 글쎄요, 남편이 지금 과잉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30년 만에만 동창이고 남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자도 있는 것 같거든요. 아마 본인이 과잉해서 해석하고 있는지 그거부터 먼저 좀 확인을 좀 하고 만약에 정말 3일, 4일마다 한 번씩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본인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아마 아내의 행동이 못마땅하니까 더 과잉 해석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 남편이 동창회 간다면 아내는 보내주실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오를 들었던 상황인데 일단은 본인이 정말로 진짜로 일주일에 이틀 단위로 술을 먹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문제인데 아마 본인의 과잉 해석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네, 가족분들의 의견도 볼게요. 너튜브님, 저러다가 바람 납니다. 우리 초등학교 동창회도 커플들 탄생 많아서 이제는 안 나가요라고 하셨고요. 권호자님, 남편이 반대하면 가지 말아야죠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민정님도 남편이 그러면 가라고 할 건가요?라고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 저희가 이 패러글라이딩 사고 영상 전해드린 적 있죠? 그 방송 보시고 송연희님 연락을 주셨어요. 이 파일럿이 뒤에서 함께 한다는 이유로 다들 이 패러글라이딩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면서 말이죠. 보시죠. 자, 저 멀리서 패러글라이더가 하강 중입니다. 내려왔다 올라가고 내리그락 오르락 바람을 타는 것 같은데 자, 바로 그때 말이죠. 저기 있는 2층 구조물 지붕 위로 콩! 아, 세상에. 아우, 부딪혔어요. 세상에. 우연히 이걸 찍으셨다는데 위험한 레포츠인 만큼 안전에 각별히 유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보를 주셨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각종 기행을 일삼아 논란이 된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출국을 위해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니 소말리가 밝혔던 출국 예정일은 오늘인데 숙소에서는 퇴실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저희가 방송 직전까지도 계속 좀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뭐 소문입니다. 확인을 못했어요. 자, 출국했다. 네, 이제 추정인데요. 조니 소말리를 쫓고 있는 유튜버들은 이 조니 소말리가 이번 달 말에 좀 도주성 출국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소말리의 일행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SNS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새로운 소식을 원하냐? 우리 둘 다 한국을 떠났다. 유튜브도 금지당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누리꾼들은 좀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소말리 유튜브 채널은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삭제가 돼 있는 상태고 복구도 아직이고 지금 부계정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새벽에 이 인간들 때문에 경찰이 또 출동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새벽에 몇몇 유튜버, 우리 유튜버 같은데요. 이 사람들이 소말리 일행을 촬영하러 갔던 상황이 있고요. 그 상황에서 전달된 바에 따르면 경찰이 또 왔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고시원에 지금 이 소말리 일당들이 좀 머물렀었는데 고시원 사장의 주장에 따르면 새벽에 동대문 경찰서, 인근 경찰서입니다. 경찰들이 잔뜩 왔고 소말리를 아마 데리고 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말리를 왜 데려간지는 모르지만 사장 또 유튜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조금 찍고 이러니까 경찰이 신변 보호를 하기 위해서 데려간 것 같다고 하지만 고시원 사장은 소말리를 신변 보호 차원에서 데려간 것인지는 본인은 잘 모르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아, 소말리를 신변 보호를 해주려고 경찰이 데려갔다. 자, 저희가 그래서 이 동대문 경찰서에서 뭐 그런 얘기가 있다 해서 계속 문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답변을 받지 못했어요. 조금 전까지. 자, 아직 출국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본인들도 이 논란이 지금 뭐 사건 반장을 시작으로 해서 걷잡을 수 없이 막 커지는 걸 느꼈는지 이런 논의도 했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안전 출국. 자, 들어보시죠. Take the train to either Jeju or Busan and catch a flight out of there where nobody. I don't think. No way. At Incheon, no one's gonna attack you at the airport. No way. Dude. And once you get to take an evening flight, take a flight that leaves late. Like 11 p.m. Like 11 p.m. Some shit like that. Midnight, 1 a.m. Absolutely. Yep. Where nobody's gonna know. And then what you do is you go live when you get to a new country, and then rinse and repeat. There's no clout more to get in Korea. 자, 한국 떠나면 또 어디로 가려고 또? 진짜 저는 그냥 작당 모의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뭐 일종의 음성 채팅 채널을 통해서 이 소말리하고 자기 아는 사람하고 어떻게 한국을 떠날 것인지 논의한 게 또 SNS에 공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말리 지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기차 타고 부산이나 제주 가가지고 남모르게 도망을 가라라고 했는데 소말리는 그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인천공항 타도 나 안전할 것 같다. 대신 밤늦게만 가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덧붙인 게 이런 얘기인 거예요. 예. 그동안 한 달 가까이 온갖 짓을 다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한국에 살 만한 거 다 했고
뭐 달리 뭐 내가 이 한국에 살 수 있는 거는 테러 당하는 거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라이브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화가 나요. 한 달 동안 뭐 하는 겁니까, 우리 공권력은? 자, 그냥 이렇게 무사하게 주는 게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자가 말이죠. 저희가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정말 알지 못했던 기행들이 더 많습니다.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Can I eat your foot? On, dude. Can I eat? Can I eat your? Eat your. Oh my God! Oh my! Yo, yo. You. I ain't even got no problems with you. Yeah, move along. Move along, dirty emo. What the here, stink ass. You look like roast beef. 와, 죄송합니다. 지금 욕이 나올 뻔했네요. 야, 교수님 저는 이 영상 지금 처음 봤는데 이거 사람 아니네요, 이거 진짜. 저게 이제 뭐 평화에 뭐 소녀상 모독하는 것뿐만 아니고 공공장소에서도 저렇게 소란을 갖다 피웠네요. 그런데 이제 아까 그 피해를 당한 그 학생들이 10대 어린 여학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지나가는 그 여성에 대해 가지고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 이외에도 뭐 냄새가 난다, 더럽다, 뭐 이런 인종차별적인 거. 자, 그렇다면 과연 저런 종류의 인간들이 미국에서 만약에 저렇게 했었으면은 저 그냥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개들도 사람 봐가면서 짖는다고. 그래서 왜 이런 인간들이 한국 사회를 갖다가 한 달 동안 휘젓고 다니면서 저런 그 난동을 부리는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제재를 갖다가 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진짜 그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저 사람의 국적이 어디든 간에 우리 한국에서는 한국법을 갖다가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뭐 유튜브 때는 뭐 이런 또 어떤 시민들 이런 사람들이 고발장을 접수를 했다라고 하니까 보낼 때 보내더라도 한국에서 사법 처리를 갖다가 확실히 하고 난 이후에 보내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냥 뭐 어떤 뭐 불상사가 날 것 같아 가지고 그 신변 보호를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저렇게 보내게 된다면, 글쎄요, 한 달 동안 저렇게 어떤 사태를 방치한 그 사법기관의 어떤 책임도 적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놈이 말이죠. 진짜 욕 좀 하겠습니다. 이놈이 한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한국 오기 전에 일본도 갔었고 또 그 전에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이 소식 전해드릴 때 많은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우리 공권력, 한국 경찰의 어떤 대응에 대해서 정말 많은 좀 울분을 토해내셨잖아요. 이스라엘 경찰은 어떻게 했을까요?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I swear to God, I'll change your life. I'll change your life, baby. Baby, I'll change your life. I promise you. You a bad right here. I'll change your life. I'm in the sidewalk. I'm in the sidewalk. I'm in the sidewalk. Okay, America. I'm from America. I'm from America, USA. I'm from America. What are you doing? 자, 양 변호사님, 제가 다시 이스라엘 가겠습니까? 못 가죠. 저렇게 당했으니까. 지금 어떤 장면이라면 이스라엘에서도 길거리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심지어 그걸 만류하는 여성 경찰에게 성희롱적 발언까지 한 거예요. 그러다가 끌려가는데 들으신 것처럼 나 미국이냐, USA. 그런데 뭐 어쨌다고 이러고 경찰들이 잡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저렇게 공공대로에서 저렇게 말썽을 부렸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은 아마 다시 갈 생각을 못 하겠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비자 문제 때문이라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쫓겨났고요. 추방을 당했었고요. 저자가 이제 태국에서도 말썽 부리다가 또 폭행을 당했었고, 외국인들이 폭행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태국 시민들에게도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로 하는 일이 저렇게 말썽을 부리고 소란을 피워서 그걸로 이른바 이렇게 주목을 끌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저렇게 도발해서 돈벌이가 되는 그런 것을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사전적으로.
저는 우리나라에서 설령 추방당해서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그런 적극적인 조치를 못하더라도 다른 국가에서 좀 알 수 있게끔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 못 돌아다니게. 예. 미국 안에서 저러다가 미국 안에서 난리 치든지 말든지 하게. 미국에서는 못하죠, 저렇게. 그렇죠. 총 맞으니까. 미국에서 자, 불가능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어제 저희가 이 방송 소말리의 그 기행을 전해드리고 나서 미국 해외에 계시는 우리 사방 가족 네. 여러분들이 정말 울분의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국내 누리꾼뿐만 아니고 미국에 계신 분들이 지금 꿈도 못 꿀 일이다라면서 이 글들을 좀 주셨는데요. 특히 미국에서 만약에 이런 행동들을 특히 뭐 범죄 행동이라든지 욕설이라든지 이상한 짓을 한다면 총을 바로 빼든다고 합니다. 쏘지는 않겠죠. 쏠 수도 있으려나? 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찰 수도 있고 미국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이스라엘도 지금 사실 보면 제재하고 물리력을 가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왜 우리는 이걸 못하느냐.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이 소말리가 이런 행동들을 반복하고 아주 쉽게 보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이 외국에 있는 우리 국내 우리 사람들인데 한국 사람들인데 이 소말리 같은 사람 좀 더 맞아야 된다. 가만두면 안 된다. 뭐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못하니까 우리 어제 저희 보도했습니다. 일반 유튜버나 일반인들이 가다가 때리쁘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오히려 그게 다른 범죄를 유도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이건 사실은 경찰력으로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술병을 그냥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마시면 그게 불법이랍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수갑을 채운대요. 그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그런 외국에 계시는 미국에 계신 분들이 막 저희 댓글 다시고 카톡 보내주시고 저 인간 저거 왜 손끝 하나 못 대냐고.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그 공공장소에서 술병 가지고 다니는 것은 그 캘리포니아 주법이기 때문에 우리랑 좀 다른 것은 있습니다만 좌우간 이 해당되는 이 사람 제 뭐 이름을 갖다 입에 담고 싶지도 않습니다. 뭐 소말리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신의 유튜브 그 계정에 부계정의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시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서울의 한 종교단체 건물에 설치된 동상 앞에 서서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 사진을 뜯고 촬영한 사진을 갖다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문구를 달았는데 아베 신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한국인을 물리쳤다. 뭐 이게 무슨 뭐 말 같지도 않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우리 어떻게 하면 한국 사람들을 기분 나쁘도록 하는 그런 방법 그리고 한일 관계를 갖다가 교묘하게 악용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거기에다가 나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누리꾼들이 지금 숨지 말고 나와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그 추적을 하고 있는 모양인 같은데 일본에서도 저런 유사한 행동을 해서 강제 추방됐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경찰에게 끌려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자기 발로 순순히 걸어가도록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고발장을 갖다 접수를 해서 경찰이 빨리 저 사람을 고발된 그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나중에 강제 추방 형식으로 지 나라로 돌려보내는 그런 조치를 갖다가 해주기 바랍니다. 진짜 교수님 말씀처럼 수갑이라도 한번 채워보고 이제 보내자고요. 예?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고깃집. 양복을 입은 남성이 식당 직원에게 뭔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40명 단체 예약을 했다가 노쇼를 한 상황이었는데요. 뒤늦게 나타나서 수습에 나서보지만 분위기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노쇼 피해를 당했다면서 제보를 주신 고깃집 사장님. 자, 예약 단체명을 듣고는 이건 믿을 수 있겠다 하셨다는 거죠. 단체명도 그렇고 예약하는 상황도 그랬습니다. 이 서울 여의도에서 고깃집 하는 사장님이 제보를 주신 건데 이 남성이 나타나가지고 인근 숙소에 묵고 있는데 40명이 같이 좀 다른 사람들하고 섞이지 않게끔 회식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있냐라고 물어보고 그리고 뭐 고기는 얼마이고 맥주값, 소주값은 얼마이고 자세하게 물어보고요. 이게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예약은 나중에 예약을 하고 나서 메뉴는 구체적인 메뉴는 나중에 정의하겠다라고 예약하겠다 말을 2번이나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어디 군청에서 온 사람들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렇게까지 거짓말해서 노쇼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예약을 받았던 거죠.
자, 정선군청에서 공무원 40명이 단체로 온다고 하니 알바생들도 일찍 출근시켜서 준비하게 하고 세팅도 쫙 다 했. 자, 40분 전 확인 전화를 거셨대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게 됐다는 겁니다. 자,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예약을 했었다고요?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이형 지금 무책임하시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해도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외주업체시라고요? 네, 근데 제가 예약해도 기억이 없는데. 기억이 없다고요? 노파일 드려드릴게요. 40명 정도 단체도 가능한가요? 그렇게 좀 예약만 좀 해주시고 그 단체명을 근처로 해주십시오. 아, 왜 그걸 하청을 적었지? 저희가 또 따로 이렇게 뭘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아, 왜 내가 이걸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해.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20일 전에 이렇게 정확하게 예약을 했는데 거의 지금 직전에 와서 지금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해서 동일한 사람하고 다시 통화를 합니다. 하니까 예약한 적 없다 처음에 얘기했다가 예약한 걸 까먹었다 얘기했다가 확정은 안 했다고 발뺌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어쩔 수 없이 20일 전에 통화 내용 그대로 들려줬다고 합니다. 당연히 지금 내용 그대로 들리고 있고 그러니까 또 하는 말이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서 사과를 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거 사과한다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과를 해서는 안 되고 하루 장사 망쳤기 때문에 이게 보상이 좀 필요하다고 얘기하니까 또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어떤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신이 외주업체 직원이기 때문에 나 어떻게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지금 서울에서 워크숍을 하다가 정선군청입니다. 이렇게 외주업체한테 맡겼는데 이런 이상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니 솔직히 사장님이 외주업체 믿고 이걸 했겠어요. 정선군청에서 온다니까 믿고 한 거지. 자, 그러면 군청에도 연락을 해야죠. 네, 이제 연락을 했고 직원은 일단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하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업체에서 예약을 안 한 게 아니라 예약 취소하는 걸 깜빡한 것 같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제보자는 어이가 없어서 통화 녹음이 다 있고 깜빡했다는 건 무책임한 말씀이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그리고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직원이 이 제보자 마음을 이해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걸로 보상을 해드리는 거는 힘들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점심에 식당을 이용하면 마음이 좀 풀어지겠냐고 물었는데요. 워크숍이 1박 2일 일정이기 때문에 저녁에는 다시 찾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보자는 점심때 손님이 많기 때문에 좀 단체는 못 받는다고 거절을 했고요. 그리고 피해 보상이 안 되면 안 된 만큼 공론화를 시키고 방송에도 제보를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사장님은 나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진짜. 저렇게 얘기를 해놓고도 군청 직원이 좀만 좀 기다려주세요 하니까 기다려보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 그 외주업체 직원이라는 사람이 식당에 찾아왔다고요. 그러니까 아마 군청에서 외주업체로 연락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군청 직원이 처음에는 나는 일개 직원이기 때문에 우리 위에 계시는 팀장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난 이후에 어떤 대처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그때 후속 조치를 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 제보를 하신 사장님 같은 경우는 오늘 오후 2시까지 기한을 잡고 그때까지 답이 없으면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사장님이 자리를 비운 그 사이에 저녁 8시쯤 이 전화로 단체 예약을 했었던 그 외주업체 직원이 식당에 직접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식당 직원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금액을 갖다가 좀 자기들이 내겠다라고 했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적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이 말도 안 된다라고 딱 잘라서 거절하면서 원하는 금액을 제시를 했는데 결국 이 양측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외주업체 직원은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군청 직원과의 최종談判만 남았는데 방안을 찾아보겠다던 이 군청 직원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안주보다 술. 자, 사장님과 군청 직원 그리고 이어서 외주업체 직원과의 통화 내용 이어서 들어보시죠. 저희 쪽 행정 쪽으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일단 업체랑 잘 협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다른 식당에서 곱창을 먹었는데 105만 원 정도 나왔어요. 저희가 삼겹살 모두 150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보통 안주를 많이 안 먹고 술을 많이 먹는 타입이라 가지고 그건 그쪽 입장에는 거고 저희랑도 틀려요. 처음부터 저희 가게를 예약을 마셨어야죠. 어떻게 협의가 될지 모르겠으나 조금 너그럽게 조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너그럽게요?
이미 저희 쪽 PM이 시작됐어요. 인터넷상에 올렸다고 본인이 저희를 협박하듯이 말씀하셨어요. 협박이요? 군을 상대로 협박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군의 이름은 되지 않았지만 군의 이름을 해서 이미 올렸다고. 제가요? 글을 보세요. 자, 박 변호사님, 뭐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자, 이 곱창 얘기를 하면서 지금 삼겹살 이게 다른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이어지는데 일단은 행정적으로 본인들이 할 수는 없다. 군청에서는 외주 업체에서 한 거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또 놀라운 얘기를 좀 합니다. 곱창 먹어보니까 한 100만 원, 5만 원 정도 나왔는데 삼겹살 먹는데 뭐 더 나오겠냐? 삼겹살 무시합니까? 삼겹살이 더 많이 먹히죠. 무시하지 마. 사람마다 다른 거고요. 그런 그래요.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생각이 들어서 사람마다 다르지라고 사장님이 얘기를 했고요. 법적인 얘기 조금만 드리면 본인이 군청 직원들이에요. 외주업체는 대리를 하는 사람이고 중개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뭐 군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이거를 갖고 외주업체 책임으로 좀 미루고 그런 모습까지 지금 중재하듯이 군청은 싹 빠지면서 제3자이듯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 이런 거 사장님이 좀 화가 나 있고 그래서 그 부분 좀 이상하다고 하니까 사과는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자, 양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시죠. 아니 조금 저 얘기가 왜 또 나왔냐면 처음에 이제 피해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적절한 보상이 안 나왔다라는 거죠. 뭐 금액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랬는데 외주업체 직원이나 군청 직원 쪽에서 이제는 아니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협박을 했다. 인터넷에도 올리고 방송에도 올리고 하겠다라고 그래서 우리도 피해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못 받은 사장님 입장에서 돈을 받으셔야겠다라고 여기저기 그걸 커뮤니티에 올리고 한 게 협박이고 어떤 부분이 피해가 있다라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하소연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피해인지 이미지 손상이라는 얘기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장님은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문자 보내도 답도 없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외주업체 직원분의 얘기가 휴대전화 충전 중이어서 못 봤다라는 황당한 답변이 왔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지금 외주업체 직원이나 군청 쪽에서는 뭐 이게 군청을 상대로 협박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협박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박 변호사도 얘기했처럼 군청도 이거는 자신들이 용역을 외주를 줬던 업체를 관리를 못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거는 일종의 불법 행위로 하면 사용자 책임도 성립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이걸 계약 관계가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지방자치단체니까 우린 몰라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정성군청 관계자가 저희 쪽에서는 행정적으로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자 교수님 그런데 지난 5월에 저희 사건 반장에서 남양주 장애인 체육회가 파주에 있는 한 식당 100인분 노쇼 사건 그때 그래가지고 남양주 주광덕 시장이 죄송하다고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사과하고 보상도 조치하고 했어요.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아무런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게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쪽 생각이시고 실제로 노쇼를 한 것은 바로 그쪽 군청의 이름을 걸고 나온 그 외주업체에서 문제를 삼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꼬리 자르기를 갖다 하면 안 되는데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럼 예약금을 미리 받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여의도에 있는 식당들은 거의 예약으로 운영되고 이게 예약 문화가 상당히 잘 돼 있대요. 그래서 노쇼가 이번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거 가지고 문제가 된 게 예약을 안 했다,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뭐 예약 확정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녹음을 딱 들이대니까 그때 가서야 이제 인정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상당히 괘씸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빨리 뒤쪽에 지방자치제도 있고 하니까 그쪽에서 뭔가 어떤 조치를 갖다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남양주 같이 뭔가 어떤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국민의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세 번째 이어갑니다. 온라인에서 김치 등을 팔았던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판매자는 배추 수급 문제로 배송 지연을 얘기하며 김치를 보내주지 않았는데 피해자만 수백 명에 달한다는 주장입니다. 김치 판매 사기 사건을 짚어봅니다.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저희 카톡 제보창이 난립니다, 진짜. 네, 일단 피해자들 구매 경로를 알아보면요. 피해자들에 따르면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유명한 포털 사이트, 또 그리고 당근마켓 같은 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김치 10kg에 29,900원이라고 적혀진 배너 광고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클릭해서 연결된 판매 사이트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김치 외에도 뭐 과일, 게장, 고기 등 다른 식품들도 판매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치는 브랜드 포기 김치보다도 좀 5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해당 사이트는 중간 유통 단계 없이 거품을 뺀 착한 가격이고 또 산지 직송, 국내 제조, 당일 생산을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광고 대표와 대표 전화번호, 또 회사 주소, 고객센터 번호까지 있어서 믿음이 가서 구매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게 사기를 당한 거였습니다. 아, 10kg에 29,900원이면 진짜 좀 터무니없이 싸긴 하네요. 자, 이 사기꾼 범행 수법 똑같았습니다. 피해자 얘기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10월 11일 날 배너를 통해서 김치를 홍보를 하길래 사이트를 들어갔는데 김치가 너무 좀 저렴해서 일단 주문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뭐 조금 배추 수급이 어려워서 좀 늦을 거라고 먼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그냥 딱 봤더니 그 카톡 프로필 푸사가 알 수 없음이 돼버려서 이상해서 거기 있던 핸드폰 번호로만 연락을 하게 됐더니 뭐 그냥 배송이 늦어졌으니까 큐라고 같이 보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다려달라 얘기만 하고 10월 21일부터 아예 잠수가 된 거예요. 답변이 없이. 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렇죠. 귤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잠수. 배너 보니까 김치는 생산되지만 수급 때문에, 배추 수급 때문에 좀 걸릴 수 있다. 요게 좀 트릭이 하나로 보이고요. 그래서 사실 기다리다가 고객센터에 배송 문의하면 괜찮습니다. 곧 나갑니다. 그러면서 귤 같이 배송을 해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휴대전화 번호 찍어주면 빠르게 처리해주겠다라고 안심을 시킨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배추값이 지금 폭등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믿고 기다렸는데 배송이 안 됩니다. 나중에 그 전화로 카톡 프로필 같은 걸 확인해 보니까 알 수 없음으로 돼 있고요. 카드 결제가 되지 않고 무통장 입금을 갖다가 이제 유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니 김치 10kg에 29,900원 이거 만약에 사고 싶으면은 무통장 입금해라 이런 상황이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일부러 사기를 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한 것은 아닌가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현재 해당 사이트에는 판매글은 올라와 있지만 김치는 더 이상 구매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김치 사기 광고 배너가 올라간 데가 네이버, 카카오 이런 진짜 거대 플랫폼이에요. 그러게요. 그런데 이 업체들로서는 그냥 죄송하다는 정도인 거예요. 까다롭게 한다고 까다롭게 골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광고 계정을 막았다, 제한했다 비슷한 어떤 입장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다마다 포털들의 입장은 거의 그렇게 식으로 나오긴 합니다만 그럼 광고 배너 화면에 나가는 것만 봐도요. MD가 골랐다. 저건 그 광고 업체 측에서 우리가 이걸 추천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증마크 같은 것들도 버젓이 국가공인 인증마크 같은 것도 붙어 있거든요. 저런 것들을 좀 보기는 봤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여기에 대책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피해자들은 지금 완전히 연락이 두절돼서 지금 불안감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구매하신 분들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싸다 보니까 친정, 시댁, 친구 뭐 이렇게 하고 막 사람들 주변한테 사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되고 나니까 너무 스스로 자책들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김치값이 너무 비싼 거는 다 대부분 알고 계신 거고 근데 이걸 가지고 사기 친다는 게 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자, 교수님 지금 김치가 금치라잖아요. 올여름 폭염 때문에 그냥 배추 그냥 확 그 작황이 안 좋아서 다 녹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배추값도 오르고 물가도 상당히 많이 이제 비싸진 상황이기 때문에 10kg에 29,900원 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들 중에서는 노인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사라고 권유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기 스스로를 갖다 질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사기꾼이 했던 그 업체명과 좀 괜히 또 불똥이 튀고 있는 데가 있다면서요? 하필이면 서울에 있는 여행업체하고 상호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같은 이름을 가졌다는 이름만으로 소비자들이 이제 연락을 하고 찾다 못해서 서울에 있는 여행업체에 계속해서 항의 전화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루에 5통, 10통씩 오다가 하루에 100통씩 오서 직원분들이 이거 응대하느라고 일을 못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니까 진짜 엉뚱한 병원들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있을까 봐 걱정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오 교수님 마지막으로 짧게 부탁드릴게요. 너무 싸면은 솔깃할 수는 있지만 또 그만큼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값 주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것인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요즘에 너무 물가가 오르고 또 이제 그 김치 같은 경우는 금치니까 사실 살림하는 분들은 저기에 혹할 수밖에 맞아요. 없고 정말 이번이 좋은 기회다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을 악용해서 저러한 어떤 사기를 벌리는 저런 사람들이 정말 그 질이 좋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이죠. 자,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감기엔 콜대왕. 뭐해 너? 콧물엔 그린. 기침엔 블루. 오한엔 레드. 증상별로 색다르게 콜대원. 밤에도 쩌반? 쏟아낸다. 다시 채운다. 쏟아낸다. 다시 채운다. 쏟아낸다. 다시 채운다. 가자, 김민지. 넌 여기서 끝날 사람이 아니야. 하이면 액티브. 아니 표정 왜 그래? 사실은 제가 치질 왜 참어? 일만 커져. 쉿, 작게 말해요. 먹는 약 치센 있잖아. 정말 편해. 약해진 혈관을 튼튼하게 치센. 치질 키우지 말고 먹는 약 치센. 약이라 다르긴 다르네요. 문득 가을이 왔다. 스노우피크 왔다. 랜드 경량다운 스노우피크 어페럴.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